아무리 식단 조절해도 뱃살이 그대로라고요? 당뇨 수치가 안 떨어져서 속상하신가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째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의사 서현우예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밥도 줄였고 고기도 끊었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질까요?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젊었을 땐 말랑하던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굳어가요. 세포가 굳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당은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밥을 반으로 줄여도 혈당은 오히려 더 치솟습니다. 결국 굳어버린 세포 때문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딱딱한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아침마다 이것을 한 잔 마시면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제 환자 장도윤 어르신을 통해 직접 봤어요.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얼굴 붓기까지 사라졌습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몸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 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놀라운 변화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을 줄여도 살이 안 빠진다면 그건 식단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오랫동안 진료해 오고 있었어요.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밥도 조금 먹고 짠 것도 안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무겁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력하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69살 장도윤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정년퇴직 후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조용한 서울의 아침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요. 부엌엔 달걀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윤 어르신이 컵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기울고 눈앞이 하얘졌죠.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외치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부엌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도윤 어르신이 누워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혈당은 위험할 만큼 높았습니다.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죠. 피로감과 무기력과 체중 변화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채소만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안 먹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지쳐갈까요?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몸속의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유연성을 잃습니다.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합니다. 엔진이 멀쩡한데 기름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게 바로 도윤 어르신의 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몸이 약한 게 아니라 세포가 잠들어 있습니다. 세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세포가 깨어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윤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제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세포가 잠들어 있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슴엔 막연한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르신 병실로 다시 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죠. 종이 위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아침 공복에 매일 한 번. 어르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쪽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약 대신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습관입니다. 세포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도윤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장도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컵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붓고 천일염을 아주 살짝 넣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톡 한 꼬집 정도였죠. 물속에서 소금이 천천히 녹으며 투명한 물결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혀끝에 살짝 짭조름한 맛이 돌고 있었죠.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속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려나라고 생각하며 매일 그 한 잔을 챙기고 있었죠. 며칠 뒤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다르네요. 예전엔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요 며칠은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저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포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아직 완벽히 이해는 안 됐지만 몸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저는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어요. 우리 몸속 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문이 딱딱해져 거의 닫혀버려요.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세포는 굶고 몸은 피로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굳은 문에 기름을 살짝 칠하는 셈이죠. 그러면 영양과 산소가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는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소금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대답했어요. 모든 건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독이 되지만 너무 없으면 기능을 잃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균형을 원합니다. 그 균형을 되찾는 게 지금 어르신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죠.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거실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라고 스스로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 한 여사님도 남편을 보며 말했죠. 요즘은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물에 소금 한 꼬집 넣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몸이 좀 다르네요. 병원에서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하루 만에 기적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세포가 다시 유연해집니다. 피로가 줄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핵심은 매일 그리고 천천히입니다. 어르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피곤해도 귀찮아도 아침에 한 잔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 세포를 깨워보자라고 약속하며 루틴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몇 분만 해도 숨이 차던 때와 달랐어요. 한참 걸레질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을 때 곧바로 잠들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죠. 몸이 가벼워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띠도 예전보다 한 칸 줄었어요. 그는 속삭였죠.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네. 저는 일지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꾸준함이 만든 첫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회복이 시작됐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빛은 한결 밝아졌고 걸음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편해졌어요. 얼굴이 덜 붓고 손발도 가벼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세포가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예전엔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없었죠.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어요. 요즘은 화장도 더 잘 먹더라고요. 아침마다 거울 보며 웃고 있던데요. 이 변화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안팎에 물이 고르게 분포하지 못합니다. 밖으로만 고이기 쉬워요. 그게 붓기의 원인입니다.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합니다. 세포 안과 밖의 압력이 맞춰집니다. 밖에 고였던 물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수분이 제자리를 찾으면 붓기가 빠집니다. 피로가 줄어듭니다. 세포 안 수분이 늘면 피부는 촉촉해지고 생기가 돕니다. 그건 몸속 밸런스가 되살아난 증거였어요. 어르신은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몸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건 세포가 제 역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포가 활발해지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혈관벽이 탄력을 되찾습니다. 손발이 덜 차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어르신은 물었어요. 그럼 이게 젊어지는 거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얼굴이 더 맑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덜 무거웠다라고 적었죠. 점심 후에도 졸음이 거의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변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회복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균형을 되찾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르신은 말했어요. 요즘은 몸이 안 아파도 병원 오는 게 좋아요. 선생님 말이 약보다 힘이 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은 몸을 고치고 말은 마음을 살립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해야 진짜 건강이 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매일 마시던 소금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생각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더 크게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걷는 걸음이 가벼워졌고 쉽게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묵직하게 당깁니다. 저는 설명했죠. 몸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안 쓰이던 세포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몸이 노폐물을 밀어내는 중입니다. 일시적 피로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전화했어요. 이제 다리 묵직한 게 없어졌습니다. 숨이 더 편해졌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답했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부인 한 여사님도 소금물을 시작했어요. 손저림이 덜했고 아침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나란히 앉아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저는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면역력입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붓기가 빠져도 안쪽 염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진짜 건강입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관절염과 고혈압과 당뇨로 이어집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노트에 변화를 기록했어요. 화장실 횟수가 늘었습니다. 소변색이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졌습니다. 몸이 안에서 정리되고 있다고 느꼈죠. 다음 날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피로 단백질 수치도 줄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석 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부엌 창가에서 김이 오르는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유리창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도 이걸로 세포를 깨워야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물이 몸속을 타고 내려가며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죠. 밤에 화장실도 덜 갑니다. 예전엔 자다가 3번은 꼭 깼는데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납니다.
혈당은 안정됐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세포가 회복 중입니다. 소금물은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세포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덜 지치고 잠도 더 깊어집니다. 어르신은 이해했어요. 밥을 줄여도 뱃살이 안 빠졌던 이유를요. 이제 그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맑았고 식사 후 졸음이 덜했습니다. 저녁에도 움직임이 가벼웠어요. TV보다 아내와 산책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어르신의 몸은 회복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활 전반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커피 대신 소금물, 피로 대신 가벼운 에너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죠. 피 속 노폐물이 줄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순환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혈액이 맑아지고 산소 순환이 좋아진 결과입니다. 그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걸 저만 알고 있기엔 아깝습니다. 친구들도 다 피곤해하고 당뇨를 걱정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세포를 깨우는 습관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어르신은 말했죠. 습관이 몸을 만든다. 이제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소금 그라인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옆엔 깨끗한 컵과 따뜻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약인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약보다 낫죠? 부작용도 없고 몸이 고마워합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준다고 느끼고 있었죠. 몸은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요. 지금까지의 변화가 시작이라면 이제부터는 젊어지는 몸의 비밀을 들려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어르신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